오늘 왜 이렇게 소리가 진짜 말이에요. 아주 왕성하셔. 집에서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네. 우와. 와. 자, 아무튼 요즘 좋은 때입니다. 1년 중에 네. 제일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은 것이 네. 나들이 계절인가 봐요. 아이들은 뭐 도시락 싸서 김밥 싸서 봄 소풍 가지요. 또 어른들은 뭐 꽃 구경도 좀 다니시고. 네. 그런데 아쉬운 건 왜 봄, 가을이 이렇게 자꾸만 짧아지냐 이겁니다. 그죠? 예, 맞아요. 짧아져요. 참 나도요 이렇게 왠지 날씨가 좋으면 들썩들썩한 게요 참 그냥 기분도 두 배로 상쾌하고 그냥 모든 게 힘도 두 배로 나는데 걱정이 하나 있어. 식욕이 두 배로 나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네. 식욕도 나고 나들이 갔다 오면 또 밥도 두 배로 먹고 그게 건강하다는 표시 아니겠어요? 네. 오히려 밥 생각이 안 나면 이게 식욕이 안 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이 그저 최고인데 오늘 저희 사랑방 손님이 이 건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건강한 가수. 꽃에 비유한다면 한박꽃 같은 가수. 예, 방실 씨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아이고. 아니, 앉으세요. 예. 아니 조금 뭐 이게 놓으시고, 예. 오래 좀 만졌습니다. 오늘 뭐 어디 무슨 폭주족 대회가 있었습니까? 머리를 아주- 좀 짧게 잘라봤어요. 그래서 좀 오늘 그리고 의상 연출도 아주 예. 시원하게 하셨네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방실방실해서 그런지 항상 이렇게 보면 이름처럼 방실방실 웃고 참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데 그 방실방실 때문에 성도 못 내는 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 방실이 이름으로 벌써 한 지가 이제 20년 가까이 됐는데 정말 화나고 속상할 때도 정말 마음대로 막 웃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고 항시 또 방실방실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요. 정말 성질이 저도 사람인데 욱할 때도 있는데도 욱하다가도 어머 내가 방실이지 그래 참자 뭐 이렇게 돼. 그렇기 때문에 방실방실 하다 보니까 일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참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실이라는 이름이 그 본명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오늘 평소 때는 방실이가 별로 그렇게 웃기지 않았는데 오늘 자꾸 되게 웃기네 이름이 제 이름. 제 이름이 예 저기 뭐야 저희 선배님들이 지어주셨어요. 이제 하도 이제 좀 천방지축으로 막 그래서 좀 떨래라고 그랬거든요. 떨떨떨떨거리고 하도 돌아다닌다. 그러더니 이제 항상 이제 넌 매일 보면 이렇게 참 잘 웃는다. 그래서 복실이라고 그랬었어요. 선배님들께서 복실하다가 복실이는 무슨 강아지는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이 방실이니까 그럼 방실아 이렇게 된 게 그냥 이렇게 누가 딱 정해줘서 너는 방실이야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해서 흘러서 근데 그게 이제 이름이 됐어요. 아유 잘 지었죠 뭐 방실. 그게 원은요 한국말로 말하면 방실, 네. 이실 이렇게 시집 가면 이부인, 방부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방실방실 한다 그래서 그 흔한 이름이 아니라 존경하는 부인 이렇게 대해준. 낭군님은 잘 계십니까? 아예 잘 있죠. 네. 근데 네. 참 방실 씨네 그 부부는 참 그 특이하게 좀 희한하게 만났죠. 뭐. 예, 좀 특이하게 만나서 특이하게 살고 지금도 특이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거처가 따로따로라는 그런 예, 말이- 따로. 왜냐면은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일본 사람인데 이제 일본에서 자기 또 일이 있고 전 저대로 일이 있고 그래서 저는요 꼭 결혼해갖고 같이 붙어 살아서 아기 낳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저는 좀 그런 생각은 좀 안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나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보면 쟤는 무슨 저렇게 생각을 할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신랑하고도 또 그런 얘기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일본 집 있고 또 여기 서울 집 있어서 그냥 서로 각자 자기 집을 지키면서 보고 싶을 때 보고 너무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아주 네.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때 제일 많이 안 볼 때는 100일 만에 볼 때도 있어요. 전화는 하겠죠 그래도. 그래서 전화는 하루에 한 5, 6통화. 와 병적이네 그거는.
어? 아니 근데- 그거는 뭐 그 정도는 해야죠. 와 병적이다. 처음에 만나신 게 어디 뭐 공연장이라고 그랬던가요? 예, KBS 부산 KBS. 그 그래서 얘기 좀, 예. 저는 이제 공연을 갖고요. 부산 KBS 홀 이제 창사 미춘년 공연을 갖고 제 신랑이 스포츠 프로모터를 하세요. 스포츠 프로모터를 하기 때문에 부산 이제 그 KBS하고 이제 같이 뭐 합작으로 일본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왔는데 일본 말을 통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독학으로 조금 일어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통역을 이제 해주다가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이제 일본 친구처럼 만나서 독신주의자래요. 근데 친구를 만나면 이 친구를 만나면 일본 뭐 문화 예술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보면 제가 많은 공부가 되겠다 연예계 생활에.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좋은 방면으로 이용을 해보자. 나쁘게 아니고요, 좋게. 그리고 이제 그분도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내가 한국도 좀 소개하고 뭐 이런 께서 이제 만나려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없이 신문에 결혼 이렇게 저 자다가 저 결혼하는 거 알았어요, 진짜로. 뭐 자는데 다 맞아. 축하한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날 왜 축하하냐? 너 결혼한다고. 그래서 내가 언제까 9월에 결혼한대. 일을 어쩌? 세상에. 그래서 그럼 그냥 누가- 뭐 신문에 먼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다 연락을 해서 이렇게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그냥 친구처럼 한번 만나보자. 제가 그랬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정말 좋죠 뭐. 그쪽은 저 같은 사람 만났으니까. 저는 무슨 그럼 데이트도 안 해보고 그냥 아니죠. 신문에는 바로 결혼 발표가 나는데 저는 2년을 만났어요. 왜냐면은 또 뒤늦게 하는 결혼이고요. 또 한국 사람과 결혼이 아니고 국제 결혼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집안도 좀 잘 봐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년간의 연애 기간을 걸쳤어요. 그리고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결혼 기념일이 3번이나 있어요, 그래? 1년에. 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시골에 저희 고향이 있잖아요. 저희 시골에서 그 친지분들과 부모님이 친구분들을 모여서 저희 시골 강화, 저희 고향에서 이제 강화에서 3월 31일 날 했고, 결혼식을. 예, 결혼 이제 했고요. 또 이제 4월 2일 날은 연예인들만 저희 동료 선후배들 해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또 한번. 이제 결혼식을 예복을 하고. 입고 결혼식하고 또 5월 22일 날은 일본에서 이제 일본 전통도 결혼식을. 아이고, 근데 우리나라 결혼식은 뭐 30분, 1시간이 끝나잖아요. 네. 일본 결혼식은 6시간 반 했어요. 아니 그게 참 저 사진 예. 지금 이게 이제 방실 씨 고향에서 한 예, 결혼식. 예. 되겠죠? 한국식 결혼. 예. 아주 정말 특이하군요. 예.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꼭 나는 옛날 남편 결혼하고 되시는 지금 분이 처음 사진 보네. 남편 되시는 분이 두둑한 줄 알았더니 날씬하시네. 아니에요. 예, 그냥 보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은 우리 서울에서 예, 서울에서요. 저 친구 동료들과 예. 함께한 결혼식이고요. 결혼식. 일본에 가서 또 아이고. 나같지 않아 저거는. 웃겨. 야, 이거 처음 보는 겁니다. 이거. 네. 아유 이쁘다. 처음 입는 옷인데 어쩜 저렇게 잘 어울릴까? 아니 이건 화장만 해도 한참 걸렸겠는데요? 이건 등어리가 이제 이렇게 파여져갖고 다 분을 마사지라고 하얀 분을 발라주고요. 얼굴엔 아무것도 안 발라요. 얼굴에 그냥 뽀얗게 하고 루즈만 빨갛게 그랬어요? 발라주더라고요. 순백한 거를 한 거래요. 이 머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머리도 머리를 쓰는데요. 저 이 머리 쓰고 한 일주일간 목을 못 움직였어요. 정말 몇 시간을 이걸 쓰고 있는데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에서 오랫동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통 일본 그냥 일본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이 있는데 좀 서울에서 그래도 일본으로 뒤늦게 결혼하니까 부모님 생각도 했고요. 전통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부모님이 그래도 딸을 보내는데 부모님이 와서 봤을 때 딸을 그래도 참 편안하게 좋은 데로 잘 보내는구나 그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전통으로 정말 그렇게 했는데 힘들어. 우리 연예인들도 한 30여 명 갔어요. 주병진 씨, 홍열 씨, 일본까지. 김홍국 씨, 네. 그래서 한 30여 명이 와줘갖고 아주 참 좋았어요. 했겠네요. 네. 네? 그런데 자주 보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전화로 하고 뭐 만난다 하더라도. 보고 싶다. 보고 싶.
싶다. 별로 안 보고 싶으세요? 아주 막 절실하게 미치게 보고 싶다는 없어요. 아 그냥 뭐 가끔 보고 싶고 신랑한테 가끔 보고 싶다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왜냐면 난 너무 좋아요. 한국말을 전혀 모르니까 제가 아무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네, 아주 좀 그거는 좀 편한데 보고 싶죠. 생각 힘들고 일이 힘들고 그럴 때는 좀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신날 때는 생각 아니 그러면 한국에 이런 노래를 하는 이 가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신랑은 어떻게 남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일단 연예인 뭐 이런 거를 전혀 뭐 그런 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저 체격 좋은 여자 그냥 한국 여자 만나서 산다. 이제 그리고 이제 성격이 조금 특이하니까 성격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아주 마음이 넓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좀 좁아요. 좁고 성격도 굉장히 소심하고요. 아마 좀 까다롭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까다로운 성격의 연예인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아마 스포츠 프로모터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그쪽 스포츠에서는 좀 바빠요. 집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우리 연예계 생활을 조금은 바쁘다는 걸 본인도 저보다 더 바빠요. 1년이면 7개월은 외국을 나가다녀요. 그러니까 아유. 제가 일본에 있어도 너무 심심해요. 그러니까 1년에 7개월은 외국 나가니까 외국에서 만나는 거는 좀 많아요. 한국에 오는 것보다는. 제가 공연 가고 거기서 만나고. 그러니까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하는 프로모터군요. 예. 아, 그러니까 외국을 많이 갈 수밖에 예, 없군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하고 미주 쪽에 이제 체육관이 있어갖고 세계적인 이제 시합을 붙이고 하니까 복싱하고 킥복싱이요. 아, 네. 그 워낙 지금 특이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직업상으로도 이제 남편은 일이 뭐 외국으로 많은 분이 네, 이제 네. 오늘 이해가 좀 갑니다. 근데 이 참새들 이 바가 또 가만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별의별 소문이 또 떠돌아요. 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략 어떠한 소문들이 돌고 있는지. 예, 지금도 한 번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됐는데요. 네. 남편하고 한 번 출연을 한 번도 토크쇼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에 한 번도 같이 출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아니면 제가 후처다 뭐 아주 무서운 거기 그쪽에 깡패 야쿠샤라고 하죠. 깡패다 이런 소문도 나고 제일 기분 나쁜 거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1월 1일 거기가 명절이에요. 거기는 명절은 꼭 거기서 아무리 바빠도 꼭 보내거든요. 예. 근데 명절날 갔다 오거나 아니면 구정날 꼭 전화 와서 이제 이혼 얘기를 많이 이제 기자분들이 전화해서 물어봐요. 근데 지금 제가 많이 이렇게 토크쇼에서도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많이 밝히고 참 밝혔는데도 그런 걸 물어보니까 어떤 때는 가까운 분들도 걱정돼서 전화들이 참 많이 와요. 가까운 동생들한테도 또 친척들 분들한테도 그냥 좀 참고 살지 그러니 왜 헤어졌냐라든가 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 아닌데. 아니죠. 전혀 아닌데 아유, 화나죠. 그냥 단정이 져서 이미 소문이 너무 많이 났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 있어갖고 처음에는 그걸 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수습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어떻게 힘들더라고요. 그 스트레스예요? 그게 힘들지. 스트레스라고요. 스트레스죠. 제 가정적으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서로 일하고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또 멀는 사람은 소문으로 들어서 그렇겠다 싶은데 가까운 주위 분들도 가까운 친척분들도 걱정돼서 전화하니까 막 그게 아닌데 싶고. 좋은 수가 있어요. 일본 가걸라 네. 호적동본 좀 띄워가지고 네. 한 1000장을 프린트했다가 말하면 말할 것도 없이 탁 한 장, 탁 한 장, 근데 탁 한 장. 오늘 제가 이 프로 나가면은 좀 안심될 것 같아요. 아, 잘 나오셨어요, 예, 그럼. 우리 잘 이 됐네. 프로가 저도 이제 아주 자주 보는 프로인데요. 다 이제 거의 다 한 90%는 알지 않을까 싶어요. 좀 아주 행복하고 그냥 재밌고 편안하게 그래. 친구처럼 살고 어디가 있거든요. 어때? 친구처럼 살고 근데 있어요. 이제 그걸 딱 잠재우려면 네. 까는 거 옥동자 한번 쑥 낳는 거야 그냥. 근데 그 계획 없어요? 애기 계획도 없어요. 애기 계획도 없고 그쪽도 애기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도 좀 그래요. 애가 이제 그냥 조금 좀 이기주의적인 몰라도 저는 그냥 둘이 한평생 재밌고 잘 먹고 잘 살아 좀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편하게. 그래서 자식한테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둘이 그냥 여행도 다니고 좀 친구처럼 좀 아주 좀 동반자. 예. 그 부부가 완벽하게 서로 그 자유를 완벽하게 이렇게 보장해 주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네. 그럴수록 어떤 이렇게 지켜야 할 그런 예의라든가 룰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떨어져 살면서 그 부부 애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서로 믿음, 신뢰 믿음. 같아요. 믿음 같고 저는 부모님을 글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봐오면서 부모님이 이제 살아오시면서 두 부부가 40평생 이상을 살면서 부부 싸움을 안 하셨겠어요.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부부 싸움을 엄마 아버지 두 분이 이렇게 말다툼하는 걸 못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두 분이 지금도 결혼해서 지금까지 서로 존댓말 경호를 쓰세요. 그래서 그걸 쭉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결혼해서 서로 막 저도 뭐 이렇게 활달하고 하지만 여자는 여자잖아요. 근데 그 특히 그쪽은 예의라는 게 굉장히 범절이라는 게 제가 막 이렇게 하다가도 거기 가면요 딱 그 경직된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저 자신도 모르게요. 물을 먹어도 이렇게 여기서는 컵에다 꿀떡도 못 넣어요. 꼭 손을 이렇게 받쳐서 먹게 되고 꼭 이렇게 그런 게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배워가고 있나 봐요. 근데 다른 건 없고 서로 믿는 거.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격상 남자친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이 많다는 것도 굉장히 이해를 해줘요. 그리고 어차피 공인이다 보니까 한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여러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팬이 돼서 식사도 할 수도 있고 오케이 뭐 가서 먹고 그런 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이 여자친구들이 있고 하는 건 다 이해해요. 아이고 뭐 그런 거는 뭐 서로 그런 마음. 그럼요. 그리고 일본은 그 파티가 많아요. 부부 동반. 근데 제가 못 가잖아요.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친구한테 제가 전화 걸어서 오늘 좀 같이 가. 예, 같이 가달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오늘은 뭐 기모노를 자기네 이제 그 입는 거다 아니면 전통 의상을. 전통 의상이다 아니면 드레스다 그러면 드레스 입을 때는 아주 거기서 제일 이쁜 걸 입고 가라고 내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갔다 와서 전화한다고 오늘 너무너무 재밌게 보냈다. 그럼 내가 땡큐 해주죠. 고맙다고. 그러니까 편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이 우연히 보고 아 다른 그건 여자 이해를 못 해죠. 그렇게 되는 건데 예. 저희 동양적인 사고 방식에서 예. 우리 특히 우리 유교 사상이 강한 이 보수적인 그런 사고에서 볼 때는 그거는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 우린 말하자면 옛날부터 우리에게 박혀 있는 그런 정신은 조강지처라든가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남편 하나 보고 평생을 수박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참 살아온 물귀신 같이 잡아놔고 그죠. 물구스러지고 예. 그런 마르고 닳도록. 예. 그런 이제 그것이 오랫동안 몸에 배 있는 예. 와중에 오늘 방실 씨의 얘기를 듣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유스러우면서도 네. 서로가 구속하지 않는 네. 얽매이지 않는 삶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는 분들도 많겠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저는 또 외국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외국 생활들 전부 그분 식구들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봉건적인 면도 있고 굉장히 막 미국식으로 굉장히 오픈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생활을 떨어져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이게 편안해요. 굉장히 편안하고 그냥 멀리 그냥 친구 하나 뒀구나. 재밌게 산다. 네, 그냥 친구 하나 재밌게 줘서 산다. 보고 싶으면 또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으니까요. 앉았다 밤에 섰다. 전화 밤에 했을 때 울컥 보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럼 첫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첫 비행기 타고 와서 보고선 또 밤 비행기 타고 오는 거죠. 여기 또 제가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조금 보면은 틀릴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아주 좀 그러니까 이걸 이상하게 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뿐인 좀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다만 대다수는 그와 다르게 산다는 예. 것뿐이지 이것이 절대 이상한 건 아니라고. 그런데 말이죠. 암만 룰도 좋고 예의도 좋고 뭐 모든 게 다 좋은데 그래도 그 남자가 방실 씨 매력을 느끼니까 꼼짝 못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어디가 매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한테 뭐 네가 어디가 이쁘다 매력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한 적은 없는데 편안한 동반자가 될 것 같아. 편안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너무 바쁜 직업에 살고 있고 그렇지. 그쪽도 굉장히 바쁘니까 바쁜 걸 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 어떤 일단 말을 저는 많이 안 해요. 그냥 편한 대로 좀 냅두는 편이고 나이가 어려서 결혼한 게 아니고 나이들이 다 들어서 결혼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알잖아요. 이거는 나쁜 짓이고 이거는 그렇지. 좋은 짓.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 주는 편이에요. 뭐 왈가발간 안 해요. 근데 내가 보기엔 방실 씨 그 매력은 화통한 데 있는 것 같아. 편안한데. 그러면서 좀 갈지. 갈른 것도 있어요? 어우 잡아줘. 아유, 또 끌어. 아이고, 또 방송 사고 날 뻔했어.
못 봤죠. 이렇게 잡죠. 제가 잡아야죠. 일단 여자가 잡아야 되고 바깥에서 남자가 왕이고 집에 들어오면 여자가 또 네.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여자 할 거는 다 해야죠. 뭐 겨자가 괜히 맛있나요? 매콤하면서도 말이지. 그럼요. 그만둬요. 네, 그럼요. 있죠. 방실 씨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자료 찾다가 이게 아주 옛날 사진인데 이 방실 씨 아주 옛날 사진이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어디 봐요? 네, 이게 도대체 어머나 어려서부터 방실인데. 이거 언제입니까? 이제 이쪽 저 이쪽. 100일 때예요. 이쪽 사진이? 예. 아, 저 태어나기 4.5kg 태어났어요. 그 건강했네요. 예. 이쪽은 가족,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쪽은 가족 사진이고요. 예. 이렇게 삼남매입니까? 예. 아들들 딸 하나.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이렇게 지켜간다는 거 얼마나 건강이 최고죠. 뭐. 그럼요. 아우 저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아파봐요. 그리고 그 병이 길게 가봐요. 이 가족, 집안 전체가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럼요. 아유, 그러면요 분위기가. 예. 드라마에도 뭐 출연 안 했었어요? 맞아, 방실 씨? 맞아. 예. 맞아요. 뭐 무슨 뭐 드라마 게임에 출연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죠? 살과의 전쟁이라는 살과의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저를 딱 보고 저 작가 선생님이나 프로듀서 선생님이 아마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본인이 항시 너무 이제 이쁘고 잘난 거로 건강을 생각했는데 옆집에 이제 새로 이쁜 이제 아가씨가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남편하고 갈등. 그러다가 결국 이제 집에 뛰쳐나가서 이제 남편이 결국은 건강한 여자가 좋고 너처럼 복스러운 여자가 좋다라는 뭐 그런 거를 주제군요. 이제 주제예요. 네. 근데 보통 이 사춘기 때는요. 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사춘기 때 좀 이렇게 남학생들이 지난번에 노사연 씨가 나와서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조금 남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좀 건강하다 뭐 그러면은 놀리기도 하고 옛날에는 남들보다 건강이 아니고 좀 뚱뚱하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주 놀리기도 하고 또 감성이 예민한 그때는 그런 것 때문에 밥도 안 먹는 경우도 있고 노사연 씨의 맞아요. 경우는 그랬다고 그러던데 그런 서름은 혹시 없었는지요? 저는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그냥 왜냐면 그냥 그때 뚱뚱해도 이게 그냥 표준 체격인가 보다. 뭐 그냥 뚱뚱한 애 보면 쟤는 그냥 뭐 잘 먹어서 건강해서 뚱뚱한가 보다. 뚱뚱한 게 그냥 잘 먹고 편안해서 다 뚱뚱한 것만 알았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체육 시간 때가 조금 이제 좀 힘이 들었어요. 체육 시간 때 이제 달리기 뛰고 이러는 거. 이런 거 이제 잘했거든요. 그래도요? 그럼요. 저 연예인 달리기 대회에서 1등도 했잖아요. 악착같이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거시기가 잘 안 떨어지니까. 숨차고 뭐. 왜냐면 다 엄마분들이지만 제가 조금 좀 가슴이 좀 큰 편이잖아요. 뭐? 같은 여자끼리 왜 그래요? 예, 근데 그러니까는 이제 학교 때 참 그런 게 고민이 많았어요. 네. 그 고민 전혀 없었다 그러더니 이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다니까. 아니 남자친구 출연하려고 그러는데 그 남자친구가 날씬이만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속 썩은 적은 없어요. 그래? 남자친구는 동네 애들이 다 남자친구였어요. 다 저하고 다 같이. 왜냐면 저는 이렇게 그때부터도 두루두루 그냥 어린 애들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오빠들하고 다 두루두루 다 친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이 방실 씨 얘기를 들으니까 네. 조금 볼륨 있는 것도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새는 말이죠. 말리더라고 정말 살과의 전쟁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또 이렇게 볼륨 있는 사람들은 나는 왜 이래 이러고 막 이렇게 좌절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한마디 팍 좀 한번 쏴보시죠 좀. 저도 제 체격의 TV를 나온다는 것조차 생각을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는 좀 개성시다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살이 찌고 얼굴이 유흉하게 생겼든 뭐든 간에 본인이 가꾸기에 달렸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리고 이 못생기고 뚱뚱하고 자꾸 뭐 자기가 안 된다고 움츠리는 것보다는 나서는 거예요. 앞으로 나서서 이끌어가면은 다
저는 그 나서야 되지 자꾸 뒤로 그 감출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못생겨도 다 보면은요 다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매력이 있거든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시스터 저 이제 서울 시스터즈 했잖아요. 3명이서 이제 초민이 있고 제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더 뚱뚱했지만 그때도 그 소문이 백금녀가 시스터 만들었다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로. 그랬을 때 저는 야 이거 전 텔레비 타면 안 되는구나. 야 이게 세상에 이게 말이 안 되지. 백금녀가 시스터를 만들었다는데 근데도 그게 막 말이 굉장히 많이 퍼졌대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거 이런 말이 자꾸 퍼지면 넌 될 수 있어. 그래서 그거를 좀 가능성 있게 바뀌어보라.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다시 의상을 아주 정말 제재 당할 싶을 정도로 좀 화려하게 우리 서울시사 할 때 옆에 좀 튀고 막 좀 그렇게 했었어요. 전략이죠 말하자면. 네, 오히려 그렇게 했었는데 작전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우리 주부님들도 이제 방송하는 기회가 많고 또 우리 주부열창이라든가 많잖아요. 네. 많이 방송할 기회가 생기니까 뭐 이렇게 건강한 아줌마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저랑 비슷하다는 방실이도 트랩을 탔는데 우린 못하냐 뭐 이렇게 해갖고 편안하게 뭐 방송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럼요. 고민할 그런 일은 아니군요. 아 근데 조금 고민해야 되겠죠. 너무 마음대로 치면 안 되죠. 그렇죠. 조정은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 얘기거든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그게 바로 방실 씨의 이제 장점이고 매력인데 맞아요. 오히려 감추려 들고 내 약점 때문에 그걸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거를 오히려 시원하게 그냥 부수고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한 건데 그래도 여성이기 때문에 예. 남성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여성만의 그 섬세한 면이 있지 예. 않습니까? 아무리 남자다운 여자라 하더라도 그럼요. 그럴 경우에 혹시 이런 건 다 뭐 널찍널찍하고 좋은데 혹시 뭐 가슴이 좀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하여간 사춘기 때부터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고민을 해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제 장난을 많이 이제 선배들이 이제 물건을 떨어뜨려 갖고 집게하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몰로 그냥 휙 엎드려서 정말 막 그런 장난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정말 내가 조금 좀 사람들한테 왜냐면 지금은 이제 많이들 뭐 이렇게 수술들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보름들이 좀 커졌잖아요 옛날보다는요. 근데 제가 나왔을 때는 전부 좀 조그맣고 아탐하고 막 그런 사람들만 나왔기 때문에 저가 더 거대 보이고 커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주 위험한 짓을 했었어요. 이걸 너무 선배들도 놀리고 막 그런 거 움츠리니까 거울 앞에서 바늘로 찔려갖고 피를 내면 이게 줄어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근데 잘못하면 그게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아유. 정도인데 맞아.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근데 지금이야 뭐 병원 시설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뭐 크게 됐다 작게 됐다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작게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근데 굉장히 후유증이 크게 하는 건 좀 쉬운데 어렵다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뭐 예. 그래서 참 저는 정말 이민수 같은 게 정말 그런데 없어서 아니 나는데. 그럼요. 아니 저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부러워하는 사람 없어요. 부러워하는 사람 왜냐면 그거는 본인이 이렇게 안 해보니까 참 얼마나 힘들고 정말 아유 참 거추장스러워. 아니 이게 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네. 몸둘 바를 모르겠네 오늘. 그왜 이거 각계각 특히 연예계나 이 스포츠 계통에서는요 자기의 단점을 그것을 아주 슬기롭게 이겨내가지고 아주 그것을 오히려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승화시키는 극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옛날 사고와 지금의 차이라고 보는데 옛날에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뭐 어차피 뚱뚱한 가수 개성시대. 하면은 이제 개성인데요, 방실이 뭐 방실하면 뚱뚱하다. 그 저를 시골 가면 이게 100kg 되신 분들이 저를 다 그렇게 봐요. 100kg 정도를 다 봐요. TV가 좀 이렇게 영화나 TV가 좀 커져 보여요. 커져 보이죠. 네, 커 그래서 보여요. 네. 저도 이렇게 어디 일반적으로 보통 자리에서 만나면 그래요. 왜 이렇게 말랐냐 그러는데 제가 TV로 봐도 조금 TV가 좀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네. 있는 거고. 네, 솔직하고. 그렇죠, 그건데
그래서 그런지 뭐 연예계에서는 또 방실 씨가 규율 반장이다 이런 소문도 왜 났어요? 뭐 무섭다 하는 후배들도 있는 분장실에선 꼼짝 못 한다네. 글쎄 여자 후배들한테 저는요, 물론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조금 그래도 우리가 여자는 여자 아니냐. 그러니까 여자가 배워서 안 될 것, 해서 안 될 거는 죽을 때까지 하지 말자. 전 그렇게 좀 후배들한테 가르쳐 주고요. 또 요즘 후배들이 글쎄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 후배들은 인사성도 아주 좋고 참 밝아서 좋더라고요. 좋은데 자주 빨리빨리 바뀌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너무 오랜만에 선배들을 뵈니까 이걸 인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럴 때는 우리 선배님들이 앉아서 그냥 뭐 이렇게 인사만 받으려 그러는 게 아니라 가서 좀 토닥거려주고 좀 이랬을 때 한 번 봤는데 그게 안 될 경우는 저는 무지하게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는 걔네들을 불러서 야단 치는 게 아니고 걔네들 팬들 앞에서 야단을 쳐요. 그래야 본인이 이게 경우가 아닌 거구나. 이거는 연예계에 이런 룰이 있구나. 이게 무서운 거구나 알죠? 그렇지. 뒤로 들어가서 야단 치면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무섭다. 저기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후배들 오면 어떤 데 싹 피해서 갈 때도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선배들한테 참 무섭게 배웠기 때문에 이런 기초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무명 시절이 또 유난히 길었죠. 예. 진력나게. 저는 처음에 데뷔한 게 가수가 아니고 무용이었어요. 이게 어려서 고전 무용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고전 이렇게 무용했더니까 왜 이렇게 아니 저 방실 씨가 그냥 노래만 계속 아니요. 해온 줄 알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노래보다는 무용에 자신 있어요. 노래는 그렇고 고전 무용이. 예, 고전 무용을 어려서 5살 때부터 했어요. 고전 무용을 했는데 고전 무용은 이제 커서도 하는 게 좋은 왜냐면은 뭐 그건 뚱뚱하고 상관없잖아요. 한복이니까. 한복 입는데 뭐 배가 나오지 뭐가 나오지 알게 왜 너무 편안하잖아요. 이제 딸이 하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사회에 나와 보니까 우리 한국 고전무용 그때 한 10여 년 전, 20년 전 해도 그렇게 많이 보급이 정말 이렇게 안 될 때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무용으로 이제 바뀌면서 소위 패키지 쇼라는 게 있어요. 가수가 노래도 하고 무용도 춤도 하고. 춤도 무용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데서 제가 이제 밀팔군에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혼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동남아시아를 같이 이제 쭉 돌면서 공연 계속 많이 공연했죠. 공연하고 일반에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때 제가 일반에 나와서 이제 지방 공연 같은 거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송대관 씨라든가 또 김세라나 씨 이럴 때는 제가 무용을 했었어요. 막내였었어요. 그래갖고 지방 가면은 그때 연예계 지금의 한 정말 20배, 30배의 룰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막내기 때문에 참 지방을 한 바퀴 돌면 40일, 50일을 이렇게 돌면은 부모가 보고 싶고 형제가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갖고 그 식구들하고 사는데 막내는 아주 진짜 엄청 시해요. 칭칭칭칭 선배들의 겨울 옛날에야 전부 여인숙들에 있었거든요. 여인숙에 있으면은 뜨거운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겨울에 선배님의 의상을 빨래면 보통 4~50벌씩 돼요. 그럼 그거를 제가 막내니까 그냥 그 선배 곡까지 그냥 찬물로다 그 거품이 잘 안 나잖아요. 예. 발로다 해갖고 그 의상들 다 정말 또 의상을 스판크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게 있죠. 손으로 다 다는데 그게 이제 까지면은 밤새 그걸 또 이제 아유, 말려서 달아서 선배한테 이렇게 해주고 이런 걸 저희는 아주 선배들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저희는 느꼈어요. 느껴왔기 때문에 지금 후배들한테는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입력은 안 해주지만 그래도 그렇게 다 경험했던 분들이 좀 연예계에서 좀 오래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지금 들고 있어요. 예. 세상에 그 고생을 하고 그렇게 빨래를 하고 스판크를 붙여주고 그럼요. 서글서글하고 그런 거 보면 선배들한테 예. 그래도 사랑은 많이 받으셨죠. 너무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정말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힘이 안 들게 연예계 생활을 해왔던 게 이뻐했어요. 지금 돌아가신 허장강 선생님, 박노식 선생님, 또 우리 또 독고성 선생님 전부 딸처럼 제가 아버지 할 정도로 이렇게 물음팍에 꼭 앉혀놓고 서영춘 선생님이나 구봉 선생님께는 제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이쁘게 해줘서 지금 이제 허준호 씨나 박노 씨나 박준규 뭐 이런 그러니까 애들 보면은 너무 이렇게 제가 너무 친동생들 같아갖고 너무 이렇게 잘 해주게 돼요.
보면은 이 주변에서 말이죠. 반짝하지 않고 오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이유가 있죠. 사람이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섭게만 하는 게 아니고 따뜻한 면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야단만 치는 선배는 따르질 않거든요. 맞아요. 보살펴도 주기 때문에 그 선배를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런 면을 방실 씨가 갖고 있는데 그 고생하다가 언제 빛본 거죠? 85년도예요. 85년도에 서울 시스터즈. 서울 시스터즈는 이제 부산에 서울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부산에서 맞아요. 부산을 내려가서 1년 동안 워밍업을 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과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나. 그래서 1년 동안을 야간 업소라 그러죠. 야간 업소를 하루에 보통 13군데, 14군데를 뛰면서 연습 겸. 예, 목에서 피도 났고 그 안무를 제가 다 했었거든요. 아유. 안무하죠. 두 동생들 노래 지도하죠. 그랬을 때 막 목에서 피도 났고 굉장히 그때 힘들었는데 뭐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만 되면은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도 된다 싶어서 1년 있다가 서울로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식 첫 차라는 곡을 갖고 새벽 안개. 네, 그걸 갖고 86년도에 데뷔를 한 거예요. 파는 85년도에 내서 86년도에. 그래서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88 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시스터즈, 서울 아시안 게임, 서울 올림픽. 그래서 조금 서울 시스터즈하고 조금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있네요. 예, 그래서 서울 시스터즈라는 이름도 졌고요. 그래서 아주 그게 좀 아이고 정말 그래도 말이죠. 그 무명생활 10년에 아이씨 그만둬 때려치고 시집이나 가야겠다 뭐 좌절한 적은 없었어요? 아니 저는 제일 좀 이렇게 섭섭했던 게 제가 무용을 했었잖아요. 무용을 하고 노래를 이제 패키지를 하면서 그래서 노래를 전적을 바꾸고 싶었는데 그때 무용하던 선배들이 한 분도 저를 지지해 준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랬죠. 그만둬라. 네가 무슨 노래를 하겠느냐. 무용을 하든지 아니면 결혼을 해라. 무슨 네가 노래야. 뭐 그냥 가슴에 굉장히 많이 아파왔어요. 그래서 그 같이 지방을 돌고 여인숙에서 잠을 자면서도 항시 저는 그렇게 난 꼭 할 거야라는 굉장히 그 희망적인 목표가 항시 있었어요. 이렇게 절대 나는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언니들하고는 다른 길을 갈 거야. 언니들하고의 사생활에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좀 안 좋은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랬을 때 난 저렇게 안 살고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항시 이런 마음을 갖고 좀 갖고 선배들이 시키는 게 매일 술, 담배 이런 거 시켰어요. 저는요. 심부름. 근데 저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아주 정말 담배 냄새, 술 냄새도 저는 너무 싫어요. 그때 너무 그래서 저는 언니들하고 좀 다른 내가 생활을 걸 거다. 그래서 제가 혼자 워커힐에 내가 오디션도 혼자 보러 다니고 8분에도 혼자 보러 다니고 그래서 저를 이제 누가 이제 픽업 하신다는 분이 계셨는데 찾아가지 않고 저를 와서 한번 보십시오. 스테이지 무대에서 하는 거를 그리고 좋으면 저를 발탁하십시오. 한 게 저를 키워주신 김종민 사장님. 서울 시스터즈를 만들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 레코드 굉장히 기획하신 감사드려요. 분이거든요. 예. 예. 자수성가의 그런 모습입니다.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오래 가실 수가 있는 건데 맞아요. 첫 방송 기억나요? 처음에 뭐 무슨 프로 나갔는지? 86년이겠죠, 뭐. 예, 쇼 86이라는 프로 같아요. TV입니까? 예, TV. 첫 방송 나가고 나서 반응이 어땠어요? 아까 좀 제가 완전히 쇼카트를 치고요. 완전히 중절모에다가 완전히 남장을 했고요. 양쪽에 두 동생들이 완전히 여자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마 조금 여태까지 매일 똑같은 옷에다 트리오다 시스터즈 하면은 똑같은 옷에다 똑같은 안무에 똑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특이했었나 봐요. 근데 하여간 첫 방송 나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스케줄이 여러 가지.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아이디어도 좋았네요. 네, 오늘 그 얘기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연예계 생활이 자칫하다 보면은 참 무질서해질 수 있고요. 또 본의 아니게 그 식사 제때 못하게 되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몸이 아니고 스케줄에 쫓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지킨다는 게 바로 어려운 면이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까? 어떤 신조와 가치관으로 연예 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까? 모든 일에서 아주 시간은 철저하게 예, 예. 그리고
하여간 긍정적으로 항상 모든 거를 봐라. 저는 그런 하여간 그 생각 갖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존경받고 선배한테 사랑도 받고 우리 후배한테 조금 존경받는 그런 거 그런 전 마이크 놓을 때까지 그런 연예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또 아주 대담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며요? 예. 내년 3월 달이 될 것 같아요. 내년 3월 달에 한 2년간 미국에 가 있어요. 왜요? 예, 그러니까 좀 공부하러 음악, 예, 재즈 음악 공부도 좀 하고 싶고요. 좀 그래서 이제 신랑이 이제 앞으로 이제 물론 연애 생활을 하지만 또 같이 이제 사업하다 보니까 영어도 좀 이제 제2 외국어는 좀 한 두세 가지는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연예인이기 때문에 특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서 공부를 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히 받아들이고 내년 3월 달에 뉴욕으로 한 2년간 공부를 또 가시는군요. 네. 오랫동안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은 뭐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참 오늘 남자 같은 그런 박력을 갖고 있는 사나이 같은 방실 씨의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엄생. 예, 옛날에 말이죠. 할아버지들이 이름 져주세요. 그럼 그 얼굴 가져오너라 이름 져줄게 그러셨다는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참 얼굴이 방실방실하니까 이름도 방실이고 모든 일도 아주 꽃송이같이 방실방실 떠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방실 씨 보고 내 얼굴에 승을 내는 얼굴을 누구한테 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납니다. 이렇게 방실방실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아침이군요. 네, 오늘 오신 엄마 보니까 전부 정말 방실방실하고 웃고 계시네요. 이쁜 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시간관념 네. 이거 오늘 또 한번 생각해. 아, 그다음에 네. 선후배 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아주 잘하는 방실 씨 오늘 시간 내주셔서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를 크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유,